자, 이번 시간은 1920년대 그 무장투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920년대 전 시간에는 이렇게 할게. 20년대 좀 이렇게 얇아졌지? 20년대 물론 이제 국내 국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잠깐 글씨를 국내 국외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 국내는 독립 투쟁이라고 할까? 무장 독립운동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또는 여기는 이제 민족주의 운동하고 이제 사회주의 운동,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걸 살펴본 거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국내에서의 어떤 무장 투쟁을 했는지, 그다음 국외에서의 무장 투쟁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우고, 이게 너무 번거로워. 자, 일단 1920년대고 그다음 국외입니다. 이번에는 국외? 꼭 그렇진 않아요. 이 의열투쟁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진행한 거니까. 자, 일단 학습 목표 보면 역시 3.1운동 이후 국외에서 전개된 의열투쟁 내용 특징 이해할 수 있다. 또는 1920년대 만주 연해주에서의 무장투쟁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열투쟁 전개를 볼 건데, 요 의열투쟁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 투쟁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민중을 또 혁명의 주체로 인식을 하는 거고, 이게 왜 일어났냐? 일단 배경에서는 3.1 운동의 한계를 좀 절감한 거지. 그리고 다 알겠지만 열사와 의사의 차이점이 있어. 이거 의사 닥터 아니야.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력으로 항거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처단했잖아요. 열사는 무력이 아니라 맨몸으로,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맨몸으로 저항하는, 좀 평화롭게. 그래서 유관순이라든지 유관순 열사 이렇게 하잖아요. 유관순 의사라고 안 하고, 또 전태일 열사라 그러지, 우리가 전태일 의사라고 안 하잖아. 예. 만약에 전태일이 칼을 들었다, 그럼 전태일 의사라고 해야 돼. 의사라고 좀 그렇다, 그치? 자, 아무튼 요 정도는 상식으로 좀 말고, 이거 지우는 거 하자. 자, 의미 보겠습니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개인이나 소수 인력이 일제를 상대로 벌인 무력 투쟁, 무장 투쟁이다라고 보면 돼. 여기 들어갈 건 당연히 의열단이겠지. 자, 의열단. 자, 조직. 일단 누가 하냐면 김원봉이 합니다. 김원봉 아저씨 되게 유명해. 김원봉이야. 일단 만주에서 조직은 했지만 활동은 국내에서 합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김원봉이 당시에 김구보다 훨씬 더 몸값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봤을 때 일본 입장에서 더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봤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이분 잘생기셨습니다. 키는 좀 작으신데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암살인가, 여기 아무튼 암살에서는 조승우가 그 역할을 했지. 밀정에서는 없는데, 여기 그 누구였더라, 누구더라, 누가 나오는데 여기. 밀정에서는 이병헌이 나와. 이병헌이 카메오처럼 여기서 이제 그 김원봉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죠?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 제 아는 친구 엄태구입니다. 뭐야 이거 잠깐. 자, 그다음 전개 보겠습니다. 자, 신채호가 조선 혁명 선언을 써줘요. 그 김원봉이 신채호한테 가가지고 신채호한테 물론 시작은 요때 했지만 이거 쓴 날짜는 23년도야. 근데 뭔가 우리가 저번에 그 독립운동하는 애들을 잡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의열단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활동에 대한 지침이 될 만한 정강 또는 그런 사상적 기반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신채호를 찾아가서 조선혁명 선언서 좀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중의 직접 혁명, 제 개인의 폭력적 방식,
또는 이제 민중의 직접 혁명으로 이제 바뀌는 거지. 이제 그럼 무슨 일을 했냐면 식민지 통치기관을 파괴하거나 일제의 고위 관리 또는 친일파를 처단한 거야. 자, 일반 민간인은 아니야. 그냥 민간인을 불특정 다수를 그냥 상대로 막 테러를 일으키는 걸 테러라 그래. IS라든지 그 탈레반 이런 애들. 얘는 그건 테러가 아닙니다. 의열단은 테러가 아니야. 자, 활동한 걸 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김익상이라는 분이 21년도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 김익상은 그 조선 총독부의 폭탄을 투척합니다. 물론 이게 21년 전 20년도에 먼저 시작한 애가 있어. 걔는 이제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박재혁이라는 이제 의사가 있고, 이 김익상 같은 경우는 조선 총독부를 들어갈 때 전기 수리공으로 이제 변신을 해서 갑니다. 폭탄 2개랑 권총 2자루를 이제 가져가. 근데 조선 총독부 안에도 이제 비서과가 있고, 그다음 회계과가 있는데, 비서과가 아니고 이제 회계과에다가 이제 투척을 해요. 이제 하고 이제 일본 헌병들이 이제 폭탄이 터졌으니까 이제 막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때 내려가는 길에 헌병을 만나서 오히려 되게 태연하게 2층으로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하고 이제 자기는 그냥 빠져나가 버려. 그리고 이제 중국 김원봉한테로 이제 갑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또 상해에서도 또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중국 경찰이 잡으러 왔을 때는 그 IS하고의 차이점인데, 중국 경찰을 향해서 쏘지 않고 위로 이제 총탄을 발포를 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이제 식민 통치 기관 또는 일본인 친일파 아니면 절대 그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 향해서 총을 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잡혀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모범수로 이제 잘 지내서 20년으로 이제 감형이 됩니다. 근데 거기 사는 중에 이제 암살을 당하시죠. 그냥 김상옥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김상옥은 23년 종로 경찰서. 아무튼 우리 독립운동 엄청 많이 때려잡는 경찰서. 종로 경찰서에다가 이제 폭탄을 투척하고, 여기도 스토리가 많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나석주라는 분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10년대 때의 토지조사 사업하고 좀 같이 묶어서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나석주가 이거 연도는 안 쓰고 조금 비교적 늦은 시기야. 나석주가 처음부터 동척을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줄여서 동척이라 그래. 동척을 공격한 게 아니고 그 조선 식산은행을 갑니다. 먼저 식산은행을 가. 근데 이제 폭탄이 안 터져요. 불발을 하게 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까지 바로 그날 걸어가. 거기서 또 폭탄이 터지질 않아. 또 불발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이라고 한다 그랬어. 근데 폭탄이 터지지 않고 이제 얘를 잡으러 온 이제 경찰들이 있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사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을지로 해서 이제 총격전 일어나고 이제 총알이 이제 한 발 남겨놓고 이제 다 쏘고 이제 그 마지막 한 발로 이제 자결을 이제 하시죠. 이 나석주. 자, 여기 밑에 나왔구나. 조선혁명 선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인 것 같아. 일본을 강도로 규정하고 일본 강도다 이거지. 이를 타도하기 위해 혁명이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왜 일본은 강도니까.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대두된 자치론을 까내어 자치론 등을 일제와 타협하려는 적으로 규정했고, 자치론자들은 대체적으로 친일파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외교론으로 나뉘고 저번에 들어서 다 알고 있지? 아니면 그 무장투쟁론으로도 나뉘잖아. 그래서 외교론, 그다음에 독립전쟁 준비론 등의 독립운동 방략을 비판했다라는 것. 특히 이제 외교론을 비판했어. 특히 외교론, 자치론, 실력 양성론을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일제를 몰아내려는 혁명은 민중 직접 혁명이다. 민중의 직접 혁명을 인정한 거지. 그 다음에 만주와 연해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경 보면 3.1운동, 계속 3.1운동이 나오네. 그만큼 영향이 컸다는 얘기야.
3.1운동을 전후하여 만주, 연해주 일대 한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군 부대가 이게 실제 독립운동을 하려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에서 토지를 많이 빼앗겨. 그리고 소작인들인데 너무 살기 힘들어. 노동자들 마찬가지고 조선인들 중에. 그래서 건너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여기 보면 여기 저기 봉오동 전투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부대인데 첫 번째 전투 봉오동 전투입니다. 자, 1920년에 일어나는 거야. 20년. 20년이고 이제 6월달 아유 어디였어요? 6월달 여름이죠. 여름에 일어난 게 이제 봉오동 전투라고 보면 돼. 독립군 국내 진입 작전을 했고 일본군을 공격해.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막 넘어와가지고 일본군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일본 애들이 가가지고 이제 봉오동에 있는 독립군들 때려잡으려고 한 거지. 자, 일본군의 공격이고 여기 이번에 유해가 돌아왔죠. 자,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 이 단체들 잘 기억하세요. 대한 독립군. 이거 영화 있지 않나? 그 봉오동 영화. 대한 독립군 등 일본군을 이제 격파. 이거 안 넘어가시는구나. 격파했고 두 번째는 여기 사이에 자 이제 열받은 거야. 이 봉오동에서 깨져가지고 되게 열받아가지고 일본 애들이 어쨌냐면 중국 군대를 더 많이 끌고 넘어오고 싶어. 여기가 봉오동인데. 근데 군대를 가지고 중국에 넘어가면 국경 침탈이잖아. 아직 만주를 먹은 게 아니거든. 만주 사변을 일으킨 건 31년이니까 아직 10년 전 일이거든. 근데 군대를 끌고 가면 안 되니까 뭔가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훈춘이라는 이 지역에 이제 일본인들이 사는 그 마을, 특히 이제 일본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주민센터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중국의 그 강도들 마적단이라고 할까? 그 애들을 사서 여기를 공격하게 훈춘을. 그래서 자기네 일본 뭐라 그래 시민이 그 공격을 당했다라고 해서 그걸 빌미로 군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누구를 때리러? 우리나라 독립군을 때리러. 그게 훈춘 사건이야. 훈춘 사건. 여기 사이에 훈춘 사건이 들어갑니다. 훈춘. 대략 10월 정도 됩니다. 10월. 이게 월까지는 몰라도 돼요. 중국 마적단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이 만주에 파병하는 걸 이제 파병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지우고. 자,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넘어와 이제 훈춘 사건 해가지고 바로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일어난 게 청산리 대첩, 또 뭐 전투라고 해도 됩니다. 요때 일제 독립군 토벌 계획에 의해서 들어왔고 여기 있죠. 청산리 대첩. 청산리 여기 있네. 여기 이제 군대는 북로군정서죠. 북로군정서. 이끌었던 사람은 김좌진입니다. 물론 이 부대 하나만 한 건 아니야. 홍범도도 여기 대한독립군도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요. 다만 리더 부대가 됐다는 얘기야. 뭐 백운평 전투, 천수평, 어랑촌, 고동하, 뭐 완루구 전투, 뭐 이런 전투들이 되게 좀 며칠 동안 일어나. 여기서 전투가 딱 하루에 끝난 게 아니야. 전투의 내용은 이제 직접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일본 관동군이라고 이제 엄청난 부대인데 거기 애들한테 타격을 심하게 준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짜증이 났겠지. 그게 어떻게 했냐면 이 만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독립군을 실제로 도와줬어. 근데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군복에서 그냥 일반 평민복으로 환복을 해버리면 또 모르잖아. 못 찾잖아. 그리고 이제 독립군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이유로 간도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합니다. 그걸 참변이라 그래. 나오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가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한인 촌락을 습격. 어마어마하게 이제 학살을 하는 거죠. 주민들을 학살하고 가옥을 불태우고 삼광작전이라 그래. 삼광작전. 빼앗고, 아이고 안 쓸게요. 그냥 빼앗고, 죽이고, 불태우고.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뭐 엄청난 부대가 와가지고 간도를 다 이렇게 불태워 버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지도가 더 낫겠네.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 자, 이동을 여기 어디 있어? 쭉 하는데 그 중간에 여기 밀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여러 독립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한 독립군단, 독리비아 군단을 조직을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면 소련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제 쭉 소련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유시라는 데까지 가서 스보보든이라고 하는데 자유시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여기 자유시 참변이 일어납니다. 갔는데 자유시로 이동을 했죠. 대한독립군단이. 근데 이 중에서 여기서 이제 홍범도는 이제 갔지만 김좌진은 또 안 가고 이 밀산에서 다시 그냥 내려오는가? 그래, 자유시에서 그냥 내려왔나? 아무튼 그냥 내려옵니다. 내려오길 잘한 거죠. 왜냐면 여기 안에서 또 지휘권 분쟁이 일어나. 또 안에 뭐 다툼들이 납니다. 그 독립군 자체에서도 그 분쟁이 일어나고 또 사회주의 계열 그런 독립 단체들이 있단 말이야. 독립운동하는 단체들이 거기서도 또 이제 분열이 일어나. 그 러시아 적군이 이거 바르게 되네. 러시아 적군이 얘네들한테 무장 해제를 요구를 해. 무장 해제를. 야, 근데 무기를 다 놓고 할 수는 없잖아. 지금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거부합니다. 독립군이. 그랬더니 이제 공격을 해버린 거지. 공격한 애들 중에는 같은 우리나라 조선인인데 좀 이렇게 파가 갈려져 있는 애들도 같이 러시아랑 합세해가지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 그때 엄청난 독립군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게 자유시 참변이야. 자유시 참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은 다시 이제 체제를 정비하는데 이제 하나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세 개로 나뉩니다. 그 이름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참정신이라고 이렇게 참정신이다. 이 조직은 군사 조직이면서도 자치 조직이기도 해. 그러니까 군사 조직으로만 만들어진 건 아니야. 민정도 같이 한다는 게 여기 행정, 사법, 입법제도 갖췄다. 이거 민정이잖아. 민정도 하고 군정도 하고 했던 단체들입니다. 자, 이 3부도 또 통합하려고 하죠. 1920년대 때 민족 유일당 운동이 많이 벌어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잘 치우고 국내선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만주에서는 민족 유일당 당을 이제 하나로 합하자라는 운동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죠. 근데 또 하나는 안 되고 두 개로 됩니다. 그게 국민부하고 혁신의회 이렇게 나뉘어요. 자, 이게 24년이야. 24년. 얘는 24년. 몰라야 돼. 이거 28년. 됐고 이 국민부는 또 조선 혁명당으로 되고 여기 밑에 있네. 여기 혁명당 여기 있네요. 혁신의회는 여기 한국독립당으로 됩니다. 뭐 리더만 좀 써놓을까? 이게 조선혁명당의 리더가 양세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양세봉. 그다음에 한국독립당은 지청천. 이렇게 돼요. 그다음 뭐 지도 보니까 이게 북만주 쪽에 있었지. 혁신의회. 그리고 국민부는 남만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더 안 나왔네.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네. 얘네들이 누구랑 손잡고 일본 애들하고 싸우냐면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의용군하고 손을 잡고 일본 애들하고 싸우고 얘네들은 중국의 호로군하고 손잡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히읗 이렇게 하면 좀 편해. 이렇게 싸웠던 전투 이름이 있어. 쌍성보 전투라고 있습니다. 쌍성보 전투 W를 할게. 그다음에 여기는 대전자령 전투. 이게 대략 30년대 때 일어나. 30년대 뭐 이게 32년 뭐 이렇게 되거든. 33년인가. 요때면 사실 이제 만주가 이제 31년에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32년에 만주에다가 만주국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인들이 우리 조선인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진 않았어. 근데 요때 되면
그 중국 본토에서는 이제 김구가 만든 한인 애국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봉창,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로 인해서 이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또 만주에 대해서 일본이 자꾸 만주를 침략하니까 이 같이 또 연합을 한 것도 있어. 이 친구들이 이제 싸운 전투는 영릉가 전투라고 있어요. 영릉가. 아이고, 다시 영릉가 전투 있었고, 그다음에 흥경성 전투.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아마 고등학교는 나오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서. 자, 요건 뭐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래서 순서가 너무 많네. 한번 찾아볼까? 가장 먼저 벌어진 사건은 봉오동 전투겠네. 그치?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겠지. 그리고 나서 봉오동 전투 다음에 원래는 훈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훈춘 사건이 없네. 봉오동 전투 다음에 청산리 대첩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청산리 대첩 다음에 간도 참변이 있어야 되는데 라번이 간도 참변이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간도 참변 다음에 자유시 사건이 있었지. 자유시 참변 있었고, 그 다음에 통합운동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3개로, 그 다음에 2개로 이렇게 되겠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